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태국 비전 트립 3일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 기쁨을 나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다녀오신 분들은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참 재밌었겠다. 다음에 나도 좀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복음과 함께 이런 여정을 갖는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간 참 오랫동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는 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는 여행을 조금 줄이시고, 교회에서 가는 이런 비전 트립이나 또 성지 순례나 기타 여정들에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3일 차인데요. 바울의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3일 차는 파타야를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집에서 이제 차를 타고 멀리, 파타야가 꽤 멀리 있어요. 이제 바닷가가 있고 요 밑으로, 여기가 이제 파타야입니다. 선생님들 보시는 여기 파타야예요. 그러니까 이 방콕에서 아마 한 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 가야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타야에서 우리 또 장로님하고 이런 섬, 어딘지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섬으로도 한번 들어가 본 기억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이제 지도를 쪼금 보시면 이쪽 공항 이쪽이 에벡대학이 있고 에벡교회가 있는, 그리고 여기가 네, 선교사님 바울의 집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수완나품 국제공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묵었던 호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사실 이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사실 이 안쪽이, 이쪽이 음 굉장히 좋은 어떤 번화가이기도 하고요. 상점들이 있는데 사실 마지막 날 이제 가긴 했죠. 근데 이제 보통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트램도 좀 타고 또 이렇게 배도 타고 하면서 이동해 보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었다. 아마 파타야 일정이 없었으면 이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미 영상은 편집해서 올려 놨고요.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집한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한번 더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 집에서, 바울의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첫 번째 그냥 뭐 휴게소죠. 휴게소 같은 그런, 약간 우리나라 그 아울렛 분위기가 있는 그런 휴게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꽤 유명한 저기 커피집에서 이제 차를 한 잔 하고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네.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조금은 이제 피곤해 보이시죠? 아무래도 잠자리가 좀 불편한 게 그냥 문내에 조금 마음이 좀 걸려서, 다음에는 만약에 또 가게 되면 성도님들은 좀 저렴한 호텔로, 어쨌든 저렴하더라도 좀 호텔로 좀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 데서 자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좀 몸이 불편하면 여정이 다 불편하거든요. 제가 다음에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리의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막 건축을 하고 또 이제 확장해가는 그런 곳인데요. 일단 사원이긴 합니다. 불교 사원이긴 한데
저도 몰랐던 곳인데요. 좀 이렇게 우리가 비전 트립이니까 약간 좀 그런 불교의 불상들이 좀 있는 곳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또 선교사님하고 장로님이 이쪽을 잘 골라주셔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가격표인데요. 이게 재미난 게 낮보다는 밤이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랑은 반대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낮에는 더우니까 좀 싸고 밤에는 시원하니까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500, 밤에는 700. 그러니까 한 25,000원 정도 되겠네요. 2만 원 정도, 2만 원에서 25,000원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복장 규정도 있죠. 이렇게 딱 달라붙는 아, 그런 복장들이나 노출이 좀 있는 복장들. 그다음에 어, 사진은 금지라고 써 있네요. 그다음에 드론도 안 되고 음료나 애완견 같은 거, 동물 안 되고 담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헬멧을 꼭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멧을 쓰라는 이유를 제가 잘 몰랐는데요.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건축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뭔가를 만들고 있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질을 조금만 높일게요. 이게 이제 제가 K로까지 해놓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영상을 다시 녹화를 하는 거랑 실제 보는 거랑 유튜브로 보시는 거랑 또 제가 편집한 영상을 보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팔에다가 그 이제 놀이공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띠를 띄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성도님들 이제 거의 2시간이 넘는 그런 차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하고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고건사님하고 고건사님이 저렇게 사모님 손 붙잡고 오니까 네 약간 우리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 보시면 이렇게 큰 나무도 있고요. 상점 어디나 가나 다 있죠. 상점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 복장을 보면 날이 엄청 덥거든요. 가디건 입고 있죠. 오른쪽에 보면 왜냐하면 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단하다. 야, 이 사람들은 이 날씨가 어쨌든 어떻게 이 날씨에서 저 가디건을 입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고 있습니다. 저게 더 시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처음 내려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헬멧을 나눠줍니다. 안전모죠. 안전모를 쓰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모자 위에 쓰셔도 되고요. 그냥 쓰셔도 돼요. 사실 이제 이 관광지에서 이런 거를 쓰라 그러는 거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헤어스타일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생각이. 햇빛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요 며칠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런 날씨였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네. 거의 같습니다. 굉장히 더웠고요. 레스토랑도 있고 이런 데에서 이제 가이드예요. 쉽게 말하면 저 진리의 성전이라고 하는 불교 사원 투어를 해주시는 가이드인데 네, 한국말 할 줄 몰라요. 여기에서 저 라디오에서 한국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분은 영어로만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인데 이게 시간별대로 달라요. 한국어 가이드가 따로 있는데요. 시간이 안 맞아서 저희는 영어 가이드가 붙었고요.
그리고 영어 가이드가 가이드를 해 주지만 한국어 안내 방송을 해 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맨 앞에 설 때도 있고 맨 뒤에 설 때도 있는데요. 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맨 뒤에 섰죠. 이거는 성도님들을 찍기 위함도 있고 이렇게 조금 놓치는 장면들은 없나 확인도 좀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님들이 잘 가는지 확인하기 위함도. 그래서 이런 다소 녹조가 조금 있는 뭐 이렇게 연못 같은 곳인데요. 녹조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은 굉장히 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질을 정화하죠. 이런 관광지에 있는 시설들은요 전부 정화 시설이 있어요. 에버랜드 같은 데에 가도요 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박봉용 집사님 장남인 동현 성도가 에버랜드에서 뭐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었고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도 좀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나무를 조각해서 네, 지금 설명이 좀 나오고 조각을 해서 이 진리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꾸미는지 그게 나옵니다. 옛날로 치면 조금 화면을 멈추고 설명드릴게요. 옛날로 치면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을 이렇게 조각을 내기도 해서 붙이기도 해서 그런 조각상들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성도님들 보시면 이쪽 일단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도 있는데요.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태국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런 조각상들이 깔끔하죠. 깔끔하다라는 거는 뭔가 음란하지 않고 아마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기라든지 아니면 동물들이 단인반수, 뭐 머리는 남자인데 아래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불교나 힌두교가 주는 영향이 좀 다른데요. 이제 본토, 인도나 네팔 쪽에 가면 이런 형상들이 거의 비슷하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음란하게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조금 이제 넘어오면서 힌두교라고 하는 것들이 넘어오면서 이런 나라들에 정착을 할 때에 지금 현대 사회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음란함들이 좀 드러나면 종교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요렇게 굉장히 좀 깔끔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우상 제작 현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좀 볼게요. 설명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방금 전에 물고기랑 사람이랑 하는 거 민호처럼 나왔죠? 보세요. 나무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불상도 만들고 이게 한 사람하고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저렇게 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분들도 뭐 보통은 아니다. 그리고 저 나무도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 보입니다.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우상이라고 할게요. 우상 같은 거. 콩나무를 안에 저렇게 나무를 아마 한두 개 정도 이어붙이는 것 같긴 한데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런 나무가요 선생님들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예요. 이게 저런 걸로 가구를 만든다고 치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이드가 한국어 안내를 계속 틀어주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저렇게 나무를 이어서 조각하기도 하고 이것도 관광이죠. 물이 이렇게 조각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샘플인 것 같습니다. 도공사 초창기에 요 상태에서 이제 우상들을 저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기둥이나 다른 곳에다가. 그거는 이제 밖에 있는 대형 건축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이게 초창기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런 나무들을 또 덧대어 가지고 완벽한 목조 건물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런 식으로 나무가 저렇게 있죠. 그래서 나무에 어떤 철이죠. 못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나무로만 저렇게 연결을 해서 구축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태국의 어떤 전통 방식일 수도 있겠죠. After the tour, if 그래서 anyone want to know more about the wood toy 지붕이나 technique, everyone can come here and you 저렇게 can touch it more, okay? So now 2 minutes to take a photo here and then we will continue the tour. Okay, 2 minutes to take a photo, 그래서 everyone. 조인트라고 그러니까 접합부는 어떻게 뭐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아까 그 조그만 건물을 이제 키운 거죠. 기둥밖에 없었잖아요 아까 전에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나무를 깎아 만든 저런 것들을 갖다가 저렇게 붙인 거죠. 굉장히 큽니다. 오른쪽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규모를 보시면 되게 크죠. 저도 여긴 처음 간 거라. 그래서 성모님들 사진도 찍으시고 사실 근데 이 사원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교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있는 그런 사원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교에 저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조금 의아한 것들이 조금 있었긴 했어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람들 보이시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냥 평범한 것 같죠? 별거 없죠. 힌두교에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할 때에는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뒤늦게 세운 거니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어떤 신들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신들이나 아니면 그런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나무입니다. 아마 방수 처리를 해서 색상이 좀 저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에는요, 파타야 해변입니다. 바닷가죠. 바닷가 바로 앞에 이렇게 목조 건물을 대형으로 했으니까요. 청가님들 이게 바닷바람 염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나무에다가 여러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래서 색상은 아마 이런 색상으로 또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게 다 나무입니다. 나무를 어쨌든 조각해서 붙인 거다. 나무를 나무에 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있고요. 저도 사원을 참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이번에 규모 있는 사원은 거의 뭐 처음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했다 입니다. 불자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겁니다 아마. 이게 왜냐하면 약간 인도, 힌두교 이런 것과 약간 섞여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 있죠. 이런 코끼리 이런 거. 물론 태국에도 코끼리는 있지만 이렇게 보이세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볼까요? 요 코끼리 있죠. 코끼리인데 팔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요. 그죠? 밑에는 사람이네요. 이런 거는 불교라기보다는 힌두교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불자들한테는요. 태국도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뭐라고 할까요? 배울 게 있다? 혹은 아 새로운데? 이 불자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쭉 보세요. 직접 가셔서 더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선생님들도 기회 되시면 갈 수 있으면 가셔서 또 괜찮겠다. 그래서 저 안에 자세히 보시면 나무 기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나무 기둥에다가 뭔가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야 이렇게 무거운 걸 붙이는데 이게 하중에 견딜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뭐 알아서 잘 했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계속 건축 중입니다. 저런 아까 후입에서 보았던 건축 조각품들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가요. 갈 때마다 오른대요. 처음에 뭐 100바트였는데 지금 500바트니까 꽤 많이 오른 거죠. 네, 이런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불교는 이런 걸로 관광 상품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에서 왔으니까 무로 가는 거잖아요. 이 속세를 떠나라고 했는데 속세에서 이런 걸로 돈 버는 게 사실은 맞지가 않죠. 그래도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불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겠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지금 뭐 이제 한국어 방송으로 뭐가 계속 나오죠. 설명이 이게 이제 밖에서 볼 때 이런 조각품은 이런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조각품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 위에도 그죠? 저런 게 사실은 이 불교도 사실 경전이 좀 중요한데 경전보다는 여기는 그림 이런 조각품으로다가 다 만들어놨어요. 어마어마하죠. 저걸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이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난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어마어마한 전통이 될 것 같습니다. 프라풍신의 머리. 제품을 만든 건축 디자인. 힌두교의 프라풍신의 머리. 4개의 얼굴. 힌두교 얘기 나오죠? 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 자비 희사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평화와 축복을 창조하는 것이고 성전의 내부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철학 개념을 설명한 후 오후 6시까지 박물관을 관람하고 사진을 찍으십시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신들이 저렇게 있어서 불교는요 힌두교랑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연결시키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각품들이 있는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도요 힌두교랑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힌두교 안에 있는 종교였어요. 근데 불교 세력이 커지면서 힌두교랑 좀 갈라서려고 했던 것들이 있죠. 근데 힌두교는 여전히 불교를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종교로 이렇게 복원을 합니다. 마치 천주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약간 비스무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성도님들 잠깐 멈추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많은 어떤 조각품이나 혹은 우상들 앞에서 성도님들 한번 서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예배할 때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저는 뭐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 힌두교 국가를 좀 다녔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없으셔서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거북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특별히 거북스러워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셔서 보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못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죠? 원숭이 얼굴인데 사람 몸 있고요. 여기 말인데 사람 몸이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힌두교랑 이런 불교의 만남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상징하고 있는 신들이에요. 보시자고요. 어떤 걸 상징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라. 우리는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제구상의 모든 것은 인간처럼 기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종, 종교, 신분에 관계없이 땅,
물, 바람, 불의 4대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잠깐만 멈출게요. 죄송한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요게 땅물, 바람, 뭐 이렇게 물, 땅물, 바람, 불 이렇게 해서 4대 요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긴 하죠. 그래서 이런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의 신, 뭐 물의 신 해가지고 4대 신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요.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시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좀 화면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대 요소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진실은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의 신이죠. 모두가 평등하다는 불의신 같지 않아 사실을 보여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각품을 통한 인생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땅. 숲속의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지인 흙, 땅의 조형물이며 의미는 몸, 살, 피부, 힘줄, 뼈 등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이드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통 불자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설명을 잘 들을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린 설명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쓱 보고 넘기고 있죠. 성도님들도 쓱 한번 보세요. 아, 불교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있구나. 특히 태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도와 수생식물을 조각한 조형물이며 의미는 혈액, 눈물, 타액, 콧물과 같은 우풍물입니다. 바람, 바람에 의해 날려갈 수 있는 식물, 흔들리는 원단의 가장자리의 조형물입니다. 몸에는 혈압, 위아래 공기, 장 안의 공기, 호흡 및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을 뿜는 용과 천리화의 조형물입니다. 열, 온도를 보여줍니다. 몸의 감정은 신체의 신진대사와 열입니다. After the 12,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무 조각들을 여기다가 등에다가 치면 그것들이 이어졌습니다. 저 사진 잘 안 찍어요. 등에다가 너무 더워요. 여기다가는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지책으로 저렇게 놨었고요. 여기 보이시죠? 요 신이 시바, 힌두교의 유명한 여신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습니다. 안에도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보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지만 앞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 보시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같은 비어있죠?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죠? 다음과 같은 붙이는 조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조각품이 부모 또는 친부모의 상징입니다. 위의 벽 공간은 별의 조각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의미와 상징을 만들어서 서식지와 그냥 이런 게 있다 고양이 상징입니다. 설명을 하는 것들입니다. 좀 넘겨볼게요. 태양은 빛을 조절하여 다른 바다 굳이 좀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opposite side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Yeah, that's 네, right. 조각품 Alright, so now we will turn around and go to 의미와 the 상징들에 대한 그림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반인반수도 가끔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힌두교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사진도 하나 찍으시고 가이드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설명 안 듣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좀 찍고 우리 김봉성 선생님 성공에 가시면서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每个人都必须要经历。当我们死去了，身体里的四大元素最终也会 처럼 You can take
Usher shoes. 이것은 인생의 진리이며 여러분 모두가 지켜가야 합니다. 가이드도 우리가 대단하죠. 죽으면 4대 요소가 모두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죽은 후에는 4대 요소 있었죠. 물, 뭐, 땅, 이죠. 바람, 혼, 그다음에 불, 뭐 이런 게 분해된다. 사람이 죽으면.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요? 대단하면서도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쭉쭉 넘겨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불상들 어마어마한 불상.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요 며칠 한국 날씨처럼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좀 힘드셨을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태국은 1, 2월 달에 가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갈 만한 나라가 없네요. 그죠? 여름은 다 더워가지고. 70 supplies. 가족의 공간.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는 길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통해 그 우리는 진리를 누구인지, 이런 걸로 어디에서 보면서 왔는지, 발견하라고 어떻게 하는데 살고 있는지, 가족을 보면서 인생의 진리를 목표는 발견하고 막 무엇인지 이러라고 알게 하는데 되었습니다. 여기는 가족에 대해 보여줍니다. 가족은 사회 및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가족은 양육을 통한 가치, 신념 및 성격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학교, 첫 번째 선생님, 첫 번째 친구입니다. 가족 조각품은 가족 구성원과 존경하는 사람들을 반영합니다.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두가 부모님이나 은인을 회상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분들의 무엇을 보답했는지 살펴보고 부모로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생각해 봅시다. Picture on ceiling. 위의 조형물은 1. Last one. 출산, 2. 5. 성도님들 팔복교회 가면 저렇게 써 있어요. 팔복이 이렇게 딱 써 있는 게 이렇게 팔각형의 모양으로 팔복 내용이 써 있거든요. 전 그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숫자 써 있죠. 숫자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가족과 함께 취업 지원, 공간에 7. 정도 쏟아먹고 결혼 생활의 지원, 있는 겁니다. 8. 좀 넘길게요. 진리를 발견하라고 하는데 사실 발견한 진리,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좀 깨달음이다.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성도님들은 조금 더 보셨고 저는 미리 나와서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그래도 성도님들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다리도 좀 불편하셨을 텐데. 요거 교수님 찾으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저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성도님들을 저를 찾으면 찾으실 거는 없는데.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저를 찾으실 건 없다고. 매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옆에 음악 소리 나오죠. 지금 이거 음악 누가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 같은 곳에서. 근데 그분들을 찍으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팁을 드려야 될 수도 있어서 안 찍고 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보시면 의자들 이렇게 있죠. 식탁이 있고 오른쪽에 식당이라서 거기서 이제 라이브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나올지 모르겠네.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하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찍지는 않았습니다. 뭐 빅바트라도 좀 드릴까 하다가 굳이 뭐 헬멧을 이제 반납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조금 여기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였어요. 여기에 뭐 불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불상을 만지면 혹은 이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뭐 아이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썰을 풀어놔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죠. 사원이잖아요. 일본 사원들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까.
저 괜찮아요. 저한테 이제 양산을 씌워주시려고 했는데 아, 이 트렁크에 있어요. 네, 근데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 가 있어서 띄워주기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차에 있지만 안건사님이 주신 양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게 비디오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양산 들고 한 손으로 비디오 찍기는 좀 어려워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나가는 길도 태국 전형적인 숲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여지는 것들 이런 걸 보면 어유 잘 해놨다 싶습니다. 땅도 굉장히 넓고 여기 소유주는 아마 꽤 큰 부자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평생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 여기는 제가 장로님한테 태국 가기 전에 자 부탁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제가 파인애플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파인애플은 좀 덜 익은 것들이라 좀 시잖아요. 근데 동남아 현지에서 잘 익은 파인애플을 먹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인애플 농장이 망해가지고요. 이렇게 과일 뷔페인 거죠. 여러 과일을 넣고 그걸 뷔페처럼 먹을 수 있는 농장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저는 동선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동선을 알았으면 아마 그냥 식사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이동하는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했습니다. 이렇게 두리안도 보이고요. 그 앞에 기념품 가게도 크게 있고요. 근데 이게 워낙 넓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이 야외에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날씨는 굉장히 더운 상태에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하고 같이 운전해 주시는 분은 좀 남아 계시고요. 그게 있어요. 왜 안 모시고 다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태국 분들은 그렇게 같이 안 다닌답니다. 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조금 뭐라고 할까 특별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들었는데 약간 태국 사람들 자체가 마음을 좀 잘 안 여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손님들이잖아요. 또 따뜻하게 예의를 좀 지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장에서 이렇게 상 받은 거, 티켓 구매하는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껌뻑이는 이유는 이 불빛하고 카메라의 이제 영상하고 잘 맞물리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데요. 형광등이 1초에 60번 깜빡이는 거예요. 60번 ส่วน 깜빡이는데 พัทยาระยองเราจะมีเนื้อที่ทั้งหมด800 ไร่นะครับก็จะแบ่งออกเป็นสองฝั่งนะครับฝั่งที่ลูกค้าอยู่นี้เราจะมีเนื้อที่ทั้งหมด350 ไร่นะลูกค้าอีก 450 ไร่นะครับผมก็จะอยู่ฝั่งโรงเรียนมาบตองนะครับลูกค้าผมด้านซ้ายมือลูกค้าผมจะเป็นต้นทุเรียนสายพันธุ์ชะนีนะครับผมเป็นทุเรียนต้นแรกนะครับผมครับตั้งแต่ปีพศนะครับ2500นะครับปัจจุบันนะครับผมอายุ69 ปีแล้วนะครับครับส่วนนี้นะลูกค้าก็จะมีอยู่ทั้งหมดนะครับผม100 ต้นนะครับลูกค้า 태국말로 막 설명을 ผม 하는 ถัดมา 농장을 ด้านหน้าลูกค้าผมก็จะเป็นต้นชมพู่หวานนะครับผมสายพันธุ์ทับทิมจันทร์นะครับผมถัดมาด้านในผมก็จะเป็นต้นลำไยสายพันธุ์อีดอที่เรานำมาปลูกจากจังหวัดเชียงใหม่นะครับส่วนนี้ผมก็กำลังออกลูก 농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ครับผม 농장이죠. ส่วนที่ผมปลูกเป็นแถวยาวนี่เลยน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조금 넘기겠습니다. 뭐 계속 태국말로 이야기합니다. 한국말 없어요. 영어도 없습니다. นะครับที่ลูกค้าเรานำเหล็กเข้ามาคึงเป็นราวไว้ 한번 넘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농장 한 바퀴를 저걸 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별게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ศูนย์ SRV นะครับผม Healthcare Center นะครับลูกค้าผมก็จะเป็นศูนย์บำบัดนะครับผมผู้สูงอายุนะครับลูกค้าหรือผู้ป่วยติดเตียงนะครับ 여기는 요양시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요양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농장 아니니까 과일도 좀 있고 그렇게 시설을 굉장히 뭔가를 잘 해놨대요.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เอาเงินมาด้านขวามือลูกค้าต้นทุเรียนต้นใหญ่ๆนี้ลูกค้าจะเป็นทุเรียนสายพันธุ์ก้านยาว 농장 안에 นะครับ 그런 걸 다 ครับส่วน 만들어 นี้นะลูกค้าก็จะมีอยู่100 계속 이런 게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또 브이로그 같이 올라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 차를 타고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유튜브로 올려놓은 영상을 보는 거라 중간에 이렇게 끊기더라고요. หลายสายพันธุ์แล้วลูกค้ามาปลูกรวมกันครับผมอยู่ในสวนเดียวนะครับ 보시면 เอาผม 다 จะเรีย 이게 กสวนเบญจ 무슨 วรรณนะ 나무래요. ครับผม 무슨 ที่ทาง 나무인지 การมันมีทุเรียนสายพันธุ์ใหม่นะลูกค้าผมแต่ก็ยังไม่มีครับผมทุเรียนสวนนี้นะลูกค้าก็จะมีอายุอยู่ที่ 태국말로 50 ปี 저렇게 แล้วนะครับผม 계속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사모님이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안 들어오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쌓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นำออกมายื่นให้พนักงานได้เลยนะ 이런 ครับลูกค้า 식으로 เดี๋ยวดู 해서 영상이 또 잘 나오다가 또 유튜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식사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과일들 여러 가지 과일, 두리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로 갖고 와서 양껏 제한 없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드시면 이미 식사하시는 다른 분들도 계시죠. 너무 많은데요? 두리안. 두리안이 몸에 열을 내게 한대요. 야, 우문연답. 야. 그래서 저걸 먹고 전날 밤에 첫날 제가 먹고 남기래요. 호텔에서 그냥. 잘 때는 네, 너무 많은데요. 에어컨 그랬더니 온도를 27, 27도인가에 맞춰놓고 잤어요. 이게 좋아 보이네. 목사님. 둘째 날은 25도에 맞춰놓고 셋째 뻥뻥하게 날은 그냥. 23도인가에 맞춰놓고 이렇게 잤습니다. 눌러가고 살짝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는 계속 게 더운 맛있어요. 거예요. 아, 그래요? 많이 잡수세요. 혈압 좋거나 없으시죠?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좋거나 나쁘거나. 더워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두리안 때문에 그랬어요. 두리안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까 고건사님이 혈압 없으시죠 했던 것처럼 이 혈압 있으신 분들한테는 두리안이 약간 이게 열을 올리니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열을 올리는 게 있으니까 열을 내리는 과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망고스틴이 열을 내리는 과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갖다 놓고 와야겠는데? 그래서 저쪽으로 앉아야겠는데? 이영수 집사님이랑 같이 뭐 과일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꽃이나 고기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뭐가 있는지 제가 보는 거예요. 화면은 앞에를 찍고 있지만 저희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그래서 이런 샐러드 같은 거. 이게 유명한 거죠. 한국의 유명한 샐러드. 근데 저게 좀 매운 거였어요. 헤이 파파야 샐러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매운데 한국의 매운맛은 한국의 매운맛처럼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일단 매콤한 게 먹고 싶다 할 때는 저거만큼 좋은 게 없다 많이 매워? 싶습니다. 많이 먹을까요? 네. 뭐 매우면 또 뭐 매운 대로. 그래서 피쉬 소스가 있는 샐러드 그리고 손가락 의도치 않게 우리 공기사님을 이렇게 얼굴 크게 찍어서 홍보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 그런 꼬치죠. 꼬치들 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조금 넘기면 이렇게 조그만 과일들 있죠. 근데 제가 제일 이제 아쉬웠던 게 좀 파인애플이었어요. 여기도 파인애플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근데 망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망고가 익어가지고 람부탄도 있고 파인애플 수박도 있고 그 빨간색 람부탄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털 달린 거. 그걸 제가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필리핀에서 먹었을 때 정말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먹어봤는데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역시. 근데 여기선 그 맛이 안 났는데 어디에서였지? 그 우리 18번째 교회 제가 이름이 익숙치 않아서 거기 갔을 때 주셨던 람부탄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달고. 그래서 이게 역시 달고 맛있는 건 수출하고 얘네들도 그 다음에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이렇게 파나 싶기도 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과일들.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면 약간 자몽 같은 거거든요. 좋겠다 싶습니다. 카메라가 방향을 잃었죠? 네, 제가 접시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있어서 네. 카메라가 저렇게 획 움직이는 건 제가 방향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밥을 먹고 이제 여기는 태국 마사지를 하는 곳입니다. 저기에 이제 저 두 분이 태국 왕과 왕비였었죠. 였었다라는 건 지금 현재 태국 왕이 아니라 아버지, 현재 왕의 아버지, 어머니다. 굉장히 존경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현재 왕보다는 저렇게 기억이 되고 추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마사지였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라 한 방에 막 한 30명씩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자리였어요. 다행히 뭐 이때는 성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TV 얼마나 그리고 버스를 보시면 저렇게 뒤에 버스 보이세요? 저 뒤에? 네. 저 뒤에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가 한 3-4대 있었거든요. 근데 몇 전에 저기 어마어마하게 버스가 늘어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중이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왜 막히지 봤더니 동성연애자들 이제 퍼레이드죠. 그게 이게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했다가 성도님들이 어머를 연발하셨던 퍼레이드였습니다. 신났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약간 이게 길이 열려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아니 그 티켓에 써진 내용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동성애 아니요,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지. 반대가 아니야? 축제야? 네, 축제하는 거예요. 저들이 갖고 있는 무지개 깃발은요,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옛날에는 동성애자가 많은. 빨주노초 파남 보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남색을 뺍니다. 남자 이걸 빼요. 그래서 남색이 남자라 그래가지고 빼고 빨주노초 파오 이렇게 6개만 하는 깃발이고요. 얘네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조금 있으면 약간 끔찍한 장면도 나옵니다. 네, 이런 거죠. 저 안에 이 남자분들이에요. 네, 여자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요거는 여자분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성전환 하신 분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퍼레이드를 길게 합니다. 의외에 생각지 않게 이런 또 퍼레이드를 볼 수 있어서 이거 좋다고 해야 될지 어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요 보이시죠? 빨, 주, 노, 초, 파 남보가 없네요. 뭐 이게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 있네, 그렇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가 없구나. 여긴 보라색이 없네요. 6개만 있는 게 그 동성연애자들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막 사진 찍고, 이게 저희가 멈춰서고 싶어서 멈춰선 게 아니라요, 차가 막혀서 멈춰선 겁니다. 여기 이제 성전환자 하신 분이고요. 이런 분들은 이게 왜냐하면 어깨를 보면 알아요. 어깨랑 목젖을 보면 그거는 수술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엉덩이를 흔들고 골반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도 장난 아니에요. 이게 손 같은 것도요, 손을 잡아보면 골격이 달라요. 타고난 골격은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큰 트럭이 앞에, 이게 거의 맨 앞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우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건전했어요, 사실은. 본인들은 본인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그 노란애랑 빨강은 너무 심했어. 너무 심했어 막 나오죠. 근데 이게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고 막 가는데 이게 거의 맨 앞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스포츠카 앞에 있죠. 닛산 차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이게 제일 앞입니다. 제일 앞이어서 야 이제 볼 거 다 봤네 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이게 다시 오는 거예요.
방콕 레인보우 해가지고 여기는 또 이렇게 아주 파란보가 있네.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동성연애자. 한국 사람처럼 보이네, 저 가운데 아저씨. 넘겨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프라이드 해가지고 나 우리 참 힘이 있어. 이 아저씨 보세요. 요 티켓 뜬 아저씨. 이 수염 그대로 달고 있잖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저건 양호한 거예요. 저 정도는 제가 양호한 건지 이게 저도 몇 번을 봐서 익숙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뜻밖의 구경을 했다. 그리고 여기 배트맨 아저씨 보세요. 아이고야. 좀 민망하죠.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타야 해변이거든요. 여기가 메인 해변입니다. 우리나라 해운대 같이 되어 있는 메인 해변인데요. 언제부터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경을 하고 있고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퍼레이드의 끝 지점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전환 수술도 많이 하고 동성연애자도 많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언어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도 그랬고 태국의 남자들은요 중저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중저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여자처럼 목소리 톤을 올려요. 그래서 사와디카 뭐 이런 식으로 사와디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아마 그런 것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카이 갤러리라고 하는 곳으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스카이 갤러리는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공간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호텔들이 이렇게 있고요. 호텔들이 근데 요 주변 호텔들이 그렇게 비싼 호텔들이 아니더라고요. 여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게 바다입니다. 라고 룸이 껴가지고 노을을 볼 수 없었는데요. 맞나? 15명인가요? 13명인가요? 13명인가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기사까지. 식사도 하고 저렇게 그 자리를 보시면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고베에도 이런 데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은 안 가보셨지만 다음에 성도님들 혹시 고베에 가게 되면 뭐 이런 자리로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트도 있고요. 저 보트 한 대가 그 정도 크기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저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죠. 그 보트는 배에 대한 지난 2월 달에 가격도 있는데요. 양호 목사가 배 안에 들어가는 이런 데를 엔진하고 그 그다음에 고베에서 저쪽 그 오사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내비게이션 같은 게 가격이 팬케이크를 비쌉니다. 파는 데인데 제가 지금 새로 얘기하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겁니다. 고베에 가면 이렇게 히메이지성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 휴가 갔을 때 우리 사목사님이 특별히 데리고 가주셔서 한번 갔었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한번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이제 관광으로는 못 가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저녁을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내일 이제 주일날 아이들을 갖다 줄 선물들 혹은 챙겨야 될 짐들을 확인을 하고 꺼내고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가방을 열어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못 도와드리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이 저렇게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이거 안권사님이 이거 거의 다 준비해 주신 거라고 보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안권사님이 주변 상인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지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간다 했더니 어떻게 보면 안 팔렸던 물건일 수도 있겠죠. 요즘엔 저런 걸 잘 안 쓰니까 아이들도 많이 없어서요. 그런 게 이제 창고를 좀 차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 됐든 저희에게는 굉장히 선한 또 좋은 물품이 되었죠. 그래서 가방 하나에
에코백에다가 저렇게 하나씩 넣어서 이 슈파브룩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물품을 만들었습니다. 팔토시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에베교회 청년들에게 줄 선물들입니다. 화장품도 간단한 게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우리 또 우리 권사님들이 후원하셔가지고 넥타이나 양산이나 팔토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또 이런 거 또 구입한다고 또 시장 돌아다니시고 우리 고건사님이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대충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번째 날에 보았던 것들이다. 입니다. 그래서 요 태국에서요, 방콕에서 이렇게 파타야까지 쭉 이동을 해서 진리의 성전이 요 해변가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곳이죠. 진리의 성전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대충 보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잖아요. 그죠? 바닷가를 끼고 있고 이런 호텔들이나 이런 숙박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또 이렇게 만들었다.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기 여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파트랄란드라고 해서 이렇게 멀어요. 점심 식사했던 곳이. 제가 이거를 진작에 알았으면 그냥 점심 식사 꼭 여기서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 굉장히 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마사지를 하고 그다음에 스카이 갤러리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장로님의 의견은 여기였어요. 이 녹록 정원이라고 해서 진리의 성전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뭐 그냥 감사하게 받아주셨으면 됐다. 스카이 갤러리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변가에 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길 보이시죠? 이 길이 해안도로이면서 아까 퍼레이드를 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쉽게 말하면 파타야 메인 해변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는 그런 해변이다라고 할 수 있죠. 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파타야는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로 왔을 때 굉장히 그냥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쓱 지나가는데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음란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뭐 저만 그런 걸 느낀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미리 여행으로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 느끼는 시간이 했습니다. 그래요. 3일 차가 이렇게 끝났고요. 우리 4일 차에는 에벡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에벡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